사랑하는 서울, 경기, 인천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 수도권 삼선 의원 안철수 인사드립니다. 민주당으로 한 번도 출마하지 않고 강북에서 경기에서 민주당의 연속으로 압승했습니다. 그리고 저만큼 전국 총선 지휘 경험, 수도권 선거 승리 경험을 모두 갖춘 사람 당대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이 이기려면 무엇을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 보십시오. 정순신 사태가 터지자 서울대에서 대자보가 붙고 청년층에서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학교 폭력도 문제였고 불공정 입학도 컸습니다. 민주당이 바로 이런 조국 사태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추천을 해서 대통령께 부담을 드렸는지 책임 물어야 합니다. 또 제가 걱정했던 대로 김기현 후보의 해명과는 다른 증언과 사실관계가 지금 속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이유로 이권을 챙겼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만약 이런 일이 사전에 알려졌다면 정의를 중시하는 대통령께서 아예 흠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흠으로 추천한 사람이 있다면 역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학교 폭력, 불공정 입시, 부동산 투기, 바로 국민의 3대 영린입니다. 총선에서 이런 일 터지면 곧바로 패합니다. 민주당은 조국을 수호하고 이재명 선출했다. 지금 그 대가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민주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정순신 변호사 사퇴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 뽑지 않아야 합니다.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뒷감당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 총선 전날까지 민주당 공격으로 만신창이가 돼서 윤석열 정부가 식물 정부가 되는 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당지원 동지 여러분, 저는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을 탈환해서 170석 압승을 거두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방법은 121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70석 차지하는 겁니다. 수도권에서는 보수도 진보도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중도층과 청년층의 마음을 얻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친윤, 비윤, 내 편 갈려서 당원들 줄 세우고 공천 나눠먹기, 공천 파동 일으키면 중도층, 청년층 모두 떠납니다. 신세 많이 진 당대표는 공천 파동 일으킬 수밖에 없고 총선은 필패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전당대회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친윤이냐 비윤이냐의 싸움이 아니라 혁신이냐 기득권이냐의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총선은 혁신과 도덕성의 싸움입니다. 민주당은 살기 위해,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변화와 혁신 추구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먼저 혁신에 한마음으로 뭉치며 미래로 나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어느 후보가
미래의 이미지로, 혁신의 이미지로, 도덕적 이미지로 당을 바꾸어서 중도층과 청년층의 마음을 얻어올 것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누가 수도권에서 지원 유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키고, 누가 중도층과 2030대에 대한 확장성으로 대통령의 성공을 튼튼하게 뒷받침할지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당의 혁신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개혁과 변화의 상징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는 결선 투표로 치러집니다. 당원들께서 선택할 기회를 한 번 더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김기현 후보에게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다행히 서둘러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려면 결선 투표의 1대1 토론 주목해 주십시오. 윤심이란 후광 없이, 연대라는 속임수 없이 홀로 설 수 없는 후보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동산 의혹에 쌓인 후보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 저 안철수 총선 승리 위에 국민의힘의 문지기가 되어서 모든 것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나라와 당과 대통령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왜 모였습니까? 나라 살리고 당 살리고 또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모였지요.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이 먼저입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먼저입니까? 누가 먼저입니까? 제가 김기현 후보의 비리 의혹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내부 총질한다, 또 네거티브한다, 당을 혼란을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부정과 비리를 도려내지 않겠습니까? 내부 총질이 아니라 내부 수술입니다. 혼란 조성이 아니라 당의 대혼란과 또 총선 패배를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어제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 관련 리스크가 있다 응답한 사람이 65%였습니다. 몇 프로라고요? 특히 20대는 70%가 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총선에서 필패한다는 답이 이미 나온 겁니다. 김기현 후보는 자신의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민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말입니다. 자신의 비리로 인해서 총선에서 질 경우에는 그 패배 모든 책임 대통령에게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이래도 됩니까?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그의 권력형 토건 비리 그리고 땅 투기 의혹,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맹렬한 공격 폭탄을 할 것입니다. 결국
이에 못 이겨서 중간에 비대위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도 결국 몽땅 대통령 책임으로 뒤집어지게 될 텐데 이래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비대위의 힘이 막강해지면 오히려 우리 당의 구심점이 없어지고 당의 큰 혼란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대위 체제를 우리 당을 비대위 체제를 이용해서 우리 당을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이런 세력들이 다시 바로하게 될 것입니다. 이래도 괜찮습니까? 결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는커녕 비대위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또다시 자신의 이익, 자기 편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런 패거리 정치가 될 텐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왜 김기현 후보의 권력형 토론 비리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까? 김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이 자신을 민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진정 당과 나라와 대통령을 위한 길입니다. 안철수 후보 정당 설립 전문가, 정당 파괴 전문가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우리 당이 분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철수 후보는 보수의 가치를 체화할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당대표 아닙니다. 천하람 후보 지난 합동연설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강자 부리고 떼쓴다고 바다에 미사일 쏴대고 드론 날려대면 여기 강원도 접경지역 사는 우리 국민들 불안에 떨며 밤을 새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듯하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경악했어요. 그렇다면 북한이 미사일 쏘고 또 공격을 준비하는데도 우리는 문재인 때처럼 손발 묶고 고경만 하라 이런 소리입니까? 안 되죠. 그날 천하람 후보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한마디 모두 너무 경솔했습니다. 386 운동권 세력들이 외치던 가짜 안보 그대로였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통보수 정당을 재건해야 됩니다. 저는 희망의 메시지를 국민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통보수 정당을 회복해야 됩니다.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싸워 이기는 국민 시원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권 뺏기면 안 됩니다.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당의 수인이신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큰절 드리겠습니다.